사진 한 장과 전화 한 통으로 그의 근황을 듣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목격담과 목격 사진이 화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총선 이후에 사실상 한 전 위원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목격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반응도 함께 보시죠. 오랜만이다. 뒷모습만으로도 좋다. 보고 싶다. 언제 돌아오냐. 헤어진 전 남친은 우연히 본 기분이다.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일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전 남자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헤어진 전 남친을 우연히 본 느낌. 혹시 진수희 장관님 어떤 느낌이에요? 헤어진 전 남친을 우연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헤어진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이별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감정은. 네. 그래서 뭐 안 좋게 하고 헤어졌으면 뭐 그 별로였을 것 같고요. 네. 그 좀 애틋함에도 불구하고 애틋하고. 다른 그 둘만의 예.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 헤어졌을 때. 헤어짐을 강요당해서 헤어졌을 때는 굉장히 뭐 애틋하고 아련하고 다시 보고 싶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김건선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헤어진 남친을 보는 느낌이었다는 얘기는 이제 자기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장고에 들어간 거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때는 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아마 뭐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대표에. 그런데 이제 저 사진 한 장이 현재의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SNS 그 누구죠? 심평 변호사 거기에 대해서 난 전대를 연장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끊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본인 자체는 이전에 이제 장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SNS 활동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SNS 활동을 시작을 해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 자체가 일종의 이제 칩거를 하고 있다. 아마 건강은 뭐 회복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으로 뭐 생활하는 모습인데 거의 포착이 안 됐다가 저 정도 포착만 돼도 이제 팬덤이랄지 아니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면요 앞모습보다도 뒷모습을 보면요 뭔가 애틋하고 쓸쓸하게 보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더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총선이 끝난 다음에 계속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뭔가 팬으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한 컷만 가지고도 이제 가슴이 찡하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당대회에 한 비대위원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관측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른바 김용주 의원님, 예. 예전에는 조금 어디 갔다 와, 공부 좀 하고 와, 독일 좀 갔다 와, 미국 좀 갔다 와, 이게 일종의 어떤 정치 문법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문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뭐 근예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 패배 이후에 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를 한 번 더 하고 대선을 나가고 계속해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모습들, 그 상황 가운데서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로 보강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미디어 환경이 그냥 신문, 종이 신문 네. 보는 거니까 실제로 2, 3년 갔다 와도 별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 특히 대선 후보들이 그런 거죠. 이제 총선 같은 건 뭐 당의 총재니까 어디 갔다 올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미디어 환경이 매일매일 수많은 매체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리더, 새로운 영웅에 꽂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멀리 떨어져 나가기가 어렵다. 네. 마음이 초조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도 대선 이후에 바로 당에 복귀를 한 거고, 그런 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너무 멀리 너무 오랫동안 가기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렇군요. 만약 본인이 정치를 이제 이것으로서 그만둔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뭐 예. 학교를 가든 뭐 변호사를 하든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돌아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긴 타임으로 늦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그 전당대회는
출마 안 하는 쪽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점쳐집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 본인 마음은 출마하고 싶다 하더라도 단적인 예가 이철규 의원의 케이스예요. 이철규 의원이 실제적으로 원내대표 나오겠다는 말 나오자마자 책임 있는 자가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자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총선의 패배의 전적인 책임이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만 있겠습니까만 오히려 대통령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예컨대 책을 쓰거나 다양한 어떤 뭐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 왜 자기의 문제점이 있었는가 또 혹은 공부에 어떤 자기가 살아온 삶이 주로 사법 또 정의 이런 영역만 있었기 때문에 경제, 문화 다방면에서 대선 후보가 가기 위한 어떤 공부할 수 있는 팀을 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내년 초부터 이어지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복귀할 수도 있고 우선은 원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보궐선거가 있게 될 경우. 네, 뭐 4월이나 10월에 있을 수 빠르면 내년 4월에도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런 측면으로 다시 말하자면 카메라 앞에 당당히 복귀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지금부터는 한동훈 개인의 판단, 즉 다음 대선 혹은 다다음 대선을 목표로 삼아서 역으로서 자기가 스탠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른 문제지 이번에 나오는 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수희 장관님, 네. 이 이른바 보수 대권 주자 중에서 엄청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한 전 장관, 네. 한 전 위원장. 그런데 당의 기반은 아직은 미흡하잖아요.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권을 잡는다면 당의 기반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대선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다라는 어떤 리스키함이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고 김용주 전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 있을지 모를 보궐선거를 기다렸다가 복귀한다면 당의 조직이나 당의 기반 같은 것을 확보하는 데는 또 다른 무언가가 좀 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요, 일단 젊다는 것과 앞으로 대선이 3년이나 남았다는 네. 것이 굉장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를 하려면 세월을 낳고 시간을 낚는 그런 훈련이 좀 있어야 한다. 매번 초조하게 혹시 잊혀지지 않을까. 이런 초조함을 굳이 가지지는 않는 게 좋다. 더더구나 이제 큰 정치를 하려면. 네. 이런 말씀도 좀 새겨 들어보시면 어떤가 싶고요. 지금 혹시 내가 잊혀지지 않을까? 내가 앞으로 남은 정치 일정 중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어떤 공간을 찾아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갈피를 못 잡거나 좀 초조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막 애틋하고 아련하게 생각하는 그 팬덤, 거의 이제 팬덤이 형성된 예. 그런 지지자들에게도 조금은 시간을 갖게 하는 게 오히려 그걸 더 강화시키는 잊혀지는 쪽이 아니라 저는 그 애틋함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당대회는 아니다. 네네,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정치하겠다는 의지가 선거 시작하기 전보다 선거를 한번 치러본 이후에 더 강해졌다고 저는 봐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아마 후회도 많이 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러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후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하우나 팁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음에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노하우도.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내가 다시 정치에 반드시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을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대권 도전할 거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저는 본인이 얼마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내공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저는 그 내공이라는 게 혼자서 책 읽고 무슨 누구 강의 듣고 가서 공부하고 이래서 쌓여지는 내공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권의 내공이란 결국은 현장에서 선거를 통해서 지역의 유권자들하고 부대끼면서 민심도 체험하고 그러면은 저는 아까 김영주 의원 제안하셨듯이 앞으로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을 하고 선거를 한번 치러보고 국회에 실제 들어가셔서 국회를 실제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해보는 그 과정이 앞으로 대권 도전하고 대권을 잡아서 혹시 대통령직을 수행하시게 되면 그 과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 국회 경험 안 하신 분보다 하신 분이 대통령이 되시는 게 훨씬 더 본인의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서나 국민들을 위해서나 더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정치권 선배들은 바로 있을 전당대회보다는 그 다음에 있을 재보궐선거 출마를 추천했습니다. 과연 한 장관의 한 전 위원장의 선택은 뭐가 될지 궁금하고요.